예, 이번에 발표할 책은 부의 기원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명 깊은 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은 또 아니기도 해서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용이 좀 학문적인 얘기가 많아서 최대한 저는 이걸 쉽게 얘기하는 쪽으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러니까 제목대로 이렇게 부라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이게 요 놈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부라는 놈이 그거에 대해서 좀 원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은 되게 명쾌하게 그 원리적인 부분을 되게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 어떻게 돈이 이렇게 가고 흘러가는구나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겪는 문제잖아요. 경제라는 게. 그래서 누구에게나 되게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라는 게 그럼 어떤 건지 먼저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보통 저 맨 끝에 오른쪽, 예, 왼쪽 오른쪽에 저 맨 끝에 돈을 생각하죠. 그쵸? 근데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돈 자체는 이렇게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돈을 주고 무언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잖아요. 이걸로 라면도 살 수 있고 배고플 때 먹어요. 그리고 입고 싶은 옷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돈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건 돈이라기보다 그 옷 같은 거, 우리가 사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옷이나 좋은 차라든가 좋은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부라고 말한다면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돈이라기보다는. 앞에 조개 그림이랑 저기 소금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저걸 했느냐면은 예전에는 옛날에는 저 돈 끝에 있는 화폐 대신에 이런 거를 이제 교환용으로 썼대요. 조개나 저기 있는 소금. 뭐 책에는 무슨 스코틀랜드인가 옛날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 무슨 옷 같은 거 가죽 같은 것으로도 또 교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대요. 지금은 돈을 쓰지만. 근데 하여튼 변하지 않는 거는 뭐냐. 하여튼 사고 싶은 거, 우리가 갖고 싶은 어떤 재화나 용역, 상품들, 그걸 부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를 이거에 관해서 이제 처음에 맨 먼저 우리들이 떠오르는 게 이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즉 부를 가질 수 있을까? 아까 전에 봤던 그런 무슨 과일이나 가전제품 같은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런 식으로도 되죠. 회사 입장에서 부를 만약에 갖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거겠죠. 그리고 그게 더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국가나 이제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 국가에서 더 많은 그 반지와 뭐 목걸이, 좋은 반지 목걸이, 무슨 라면 내지는 뭐 식료품, 하여튼 이런 상품 같은 걸 많이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다면은 그만큼 더 부유하게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 전체가. 그럼 이제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생각을 하면은 한 국가에서 되게 많은 상품이라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많이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같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부라는 걸. 그럼 그 속에서 우리 개인들도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들도 많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그 부를, 이 원리를 알고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살 수 있는 상품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도 알 왜 것인가. 여기서 예. 저걸 안 사고 왜 돈으로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부터 보면은 통장 뒤로 덮어줘. 자 이제 고액기원에서 왜 다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물물 교환하고 돈 교환하고 어떤 게 더 이익일까요? 물물 교환이 이익이에요. 왜 물물 교환이 이익이냐? 자, 내가 승혁이 형한테 뭐 기획을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기획을 사는데 50만 원이 들어요. 그 형이 개발을 하는 회사라 내가 이 개발을 하려면 또 50만 원이 들어요. 그럼 50만 원 한 번씩 같이 한 번씩 일해주면 50만 원씩 왔다 갔다 했는데 세금이 나가죠. 그럼 의외로 돈을 왔다 갔다 하는 순간 돈을
우리가 잃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냐? 우리 둘이 한 번씩 그냥 해주는 거예요. 또 내가 만약에 5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우리 둘이 그냥 잘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냥 할 수 있는데 50만 원 내가 없을 경우 서로 먼저 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회가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불안한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지 않다. 그럼 어떻게 부를 창출을 해야 되는 거냐?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끼리 협업을 하면 부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창출을 하게 되는 거죠. 원시 시대 때는 그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무지 벌면 소금을 얻다가 집에 가득 소금을 쌓아놔야 되잖아요. 하지만 집에 가득 소금을 쌓아놓으면은 이 소금이 상하기도 하고 비가 오면 떠내려가기도 할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는 그 교환이 적었다. 그 교환을 한다고 하면 그냥 같이 붙어 있어서 이 안에서 해결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된 거고, 이제는 우리가 이 안에서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개나 소금 같은 거 주머니에 넣고, 자, 형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제가 오늘 드릴게요 하면서 소금을 이렇게 꺼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돈을 쓰게 된 거죠. 하지만 돈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소금은 뭐 물 끓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찌개가 싱거울 때 넣기라도 하지만 얘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거잖아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가격이 비싸면 이거 만드는데 또 끝장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라는 걸 쓰게 된 거예요. 편하게, 인쇄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런 돈이 생긴 거죠. 그럼 우리가 돈을 번다, 부를 가지고 있는다 라는 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약속. 이 돈이라는 게 혹시 바로 물물 교환을 하게 되면 심각한 게, 자, 내가 오늘 핸드폰을 샀어. 이게 부니까. 하지만 이거 5년 후에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 5년 후에 이거 버릴걸? 지금 100만 원 주고 사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써서 썩지 않고 오래 보관되는 이런 부. 그럼 이걸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돈이라는 게 뭐냐? 그런 거부터 이제 시작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 약속된 종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요새는 또 종이도 아니죠. 계좌이체하면 종이가 아니고 비트가 가는 거잖아요. 정보만 가는 거잖아요. 이 종이 찍어서 이제 이 종이마저도 쓰질 않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종이로 쓰지 않아요. 신용카드를 쓰는데 거기에 종이 들어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은행의 대부분은 이제 그 종이에서 그 다음이 나왔어요. 비트로 가고 있는 거죠. 정보로. 아마 슬라이드가 있으면 그 하나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네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개인, 이건 집단,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인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이 순서로 갈수록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돈을 조금 벌어요. 큰 사업가 빌 게이츠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빌 게이츠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지우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언제냐? 사회에서 중산층 이하나 중산층.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극장을 가요. 아니, 놀이기구를 타요, 놀이기구를. 그러면 어떤 놀이기구는 사람들이 재밌어가지고 막 놀리잖아요. 그럼 그거 타기가 쉽겠어요? 아니면은 저기 예를 들어 한 3명 정도 있는 3명 정도밖에 줄이 안 서 있는 그 놀이기구를 타기가 쉽겠어요? 3명이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면 돈을 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일단 첫 번째,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스터디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부는 어떻게 창출이 되는가? 우리가 만든 혁신적인 기술이나 특허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를 시킬 것인지, 이걸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답을 내면 나머지 여러 가지 혁신적인 것들이 같이 가서 계속 부를 창출을 하겠죠. 지금 우리는 이 길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옛날에 제일 찌질했을 때는 이것만 생각을 했었죠.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절대 200~300만 원 이상 벌지를 못해요.